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니 밤 10시까지 영업을 한다고 했다. 지영은 진이와 함께 들어가 맥주와 커피를 시켰다. 더 이상 술을 마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자신의 몫으로는 커피를 시키고 진이를 바라보니 진이는 맥주 한 잔 더 하겠다고 했다. 과일 안주에 맥주를 시키자 곧 땅콩과 맥주부터 나왔다. 밖에선 술이 다 깬 것 같았는데 안에 들어오니 다시 취하는데요. 진이는 부끄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렇지, 공기가 다르니까. 근데 또 마실 수 있어? 맥주 3병쯤이야 뭐. 작은 병인데요. 끄떡없어요. 천천히 마셔. 난 커피 마실게. 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땅콩 하나를 입에 넣고 오물거렸다. 지영은 휴대전화를 챙겨들고 화장실로 갔다. 집에 전화를 한다는 게 그만 깜빡했다는 생각을 했다. 아내가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메시지를 할까 생각하다가 목소리를 들려주는 게 나을 것 같았다. 화장실로 가려던 발길을 잠시 멈칫하더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집 전화로 전화를 했다. 벨이 2번 울리자 곧바로 아내는 전화를 받았다. 왜 이제야 연락을 해요? 얼마나 걱정됐는데. 그러게 진즉한다는 게 그만 아버지랑 얘기하느라고 틈을 못 내서 미안. 네? 그럼 아직 본가예요? 마당에 나와서 전화하는 거야. 아내는 잠시 말이 없었다. 어머님 아버님 별일 없으시고요? 별일은 없으신데 갑자기 내가 보고 싶으셨나 봐. 아버님이 늙으신 모양이네. 하하. 지영은 헛웃음을 쳤다. 혹시 예민한 성애가 눈치라도 채진 않았을까 잠시 걱정했는데 아내는 예상외로 목소리가 밝았다. 아, 그럼 자고 오겠네요. 그러게. 늦게라도 갈까? 지금이라도? 뭘 그렇게까지 무리해요. 어른들 섭섭하시게. 그렇겠지? 자고 가도 돼? 예정이 없던 말이었다. 자고 가다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을까?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다더니 그는 점점 대담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다. 밤길도 위험한데 자고 와요. 집엔 별일 없어요. 미안, 갔어야 했는데 내일 일찍 가서 우리 근교라도 놀러 나가자. 너무 서둘러서 일찍 나서지 말고 많이 놀아드리고 오세요. 자주 가는 것도 아닌데. 알았어, 알아서 할게. 문단속 잘하고 잘 자. 당신도 푹 쉬세요. 끊어요? 당신 사랑해? 이런. 지영은 오버했구나 싶었다. 느닷없이 사랑이라니 아내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또 고민되었다. 잠시 아무 말이 없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잠깐 흐른 정적이 무엇인가 말을 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아내의 대답은 특별하지 않았다. 당신도 참 새삼스럽게. 아니, 혼자 나와 있으니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맞는 것 같아서. 하여튼 싱거워요. 알았어요. 주무세요. 진짜 끊어요? 성현은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시간이 9시가 넘어가는데 이 시간에 시댁으로 전화를 해서 정말 남편이 거기 있나요? 라고 물을 여자는 더더욱 아니다. 시댁에서 남편 행보를 감시하는 며느리라는 인식을 받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자존심인데 하긴 전화 따위를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나저나 아내에게는 오늘 본가에서 자고 간다고 했는데 정말 진이를 따로 택시 태워 보내든지 숙소를 구해 재우든지 하고는 늦게라도 본가에 일 가봐야 하나 어쩌나 고민되었다. 지영은 화장실에 들러 손을 씻고 잠시 거울을 한번 본 후에 나왔다. 그래, 이따 상황에 따라 결정하자는 생각을 했다. 진이는 벌써 맥주 한 병을 다 비우고 2번째 병을 따서 맥주를 따르고 있었다. 그가 나타나자 눈을 흘렸다. 집에 전화하셨죠? 응, 늦었지? 미안. 미안은요. 잘 말했어요? 늦는 이유? 그럭저럭. 뭐라고 들려댔어요? 말해야 해? 아니요. 저도 뭐 별로 듣고 싶진 않고요. 어차피 거짓말이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 해봐. 아내한테 거짓말. 들켰을지도 몰라.
예민하거든. 그쵸? 선생님은 거짓말 잘 못하실 거고. 궁금하다. 뭐라 거짓말을 하셨는지. 짓궂다. 사실 양평에 아버님 어머님이 사셔. 10년쯤 전에 이사 오셨지. 아, 그래요? 어쩐지. 어디 사시는데요? 전원주택. 여기서 좀 멀어. 아마 1시간쯤은 좋게 걸릴걸? 외진 곳에 집이 있어. 아, 전원주택? 멋지다. 퇴직하시고 그곳에 땅을 좀 사셨나 봐. 사신 땅 일부에 새로 두 분이 사실 집을 지으셨지. 와우, 부자신가 보다. 아버지가 부자지. 난 돈 안 되는 곳에만 땅이 몇 군데 있어. 네? 와, 대박. 대박은 무슨. 고맙게도 그곳에 땅값이 올라가고 있다네. 공연장 하나 짓고 싶었거든. 정말요? 어딘데요? 파주. 아, 파주? 땅값 비싸단 파주? 예전에 살 때는 안 비쌌어. 여주 신륵사 쪽에도 작은 땅 하나 있고 강원도 평창 쪽에도 작은 게 하나 있어. 와, 선생님 부자시네요. 학교 선생님 월급으로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되셨어요? 그러게. 경매에 물건 사는 공부 좀 했지. 그게 돈을 불려주네. 제주도 좋으시네요.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그냥 우연히 경매 물건 하나 산 게 시작이 돼서 하다 보니 그것도 재밌더라고. 선생님은 그런 거 못하실 줄 알았는데 제법이세요. 못하는데 부동산 이치가 좋았는지 부동산이 저 혼자 불어서 비싸게 팔려주네. 난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사서 놔두기만 했어. 여주 땅은 팔 생각이야. 지영은 파주에 자신의 이름이나 자신의 작품 제목을 붙인 작은 공연장을 짓는 게 꿈이었다. 아내가 임신한 후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의 이름을 붙인 공연장이 되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아이에게 줄 선물로 평창의 땅을 산 건 정말 말 그대로 집 한 채 지을 만한 땅 크기밖에 안 돼서 있다고 할 것도 아니었다. 강원도 평창에서 마당 넓은 2층짜리 전원주택을 짓고 편하게 글을 쓰면서 늙어가고 싶었다. 아내와는 그렇게 하자고 이미 이야기가 끝난 상태였다. 10년쯤 후 우리 평창 가서 편하게 전원 생활을 즐기는 거야. 라고. 그런 부분에서는 아내와 생각이 동일했다. 아내는 매우 만족해했고 10년쯤 후 지영이 퇴직을 하게 되면 강원도로 이사해서 살 꿈을 꾸면서 살겠다고 흥분해서 말했다. 강원도 평창이란 곳이 막연히 유토피아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 오래전 사람의 땅이라는 다큐멘터리 속에 그려진 평창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 화면 속에 비친 청정 자연 그대로의 땅. 대한민국에서 가장 착한 땅이 그곳에 있을 거라는 믿음도 있었다. 내친 김에 진이에게 어린아이처럼 자랑을 늘어놓았다. 다음에 파주 한번 갈까? 땅 구경 시켜줄게. 아, 정말요? 기대된다. 거긴 꽤 넓어. 10년도 더 됐을 거야, 산지. 금매로 나와서 정말 싸게 샀는데 지금은 그 10배나 된다네. 아직 가격을 안 매겨봤는데 거기 시세가 그렇다고. 혹시 누가 팔지 않겠냐고 연락이 왔대. 누가 살 사람이 나섰다면서 부동산에서 작년에. 팔지 그러셨어요? 아니야. 집사람하고 약속했거든. 거기에 공연장 짓겠다고. 땅 팔아서 부자 되려고 그 땅 산 것도 아니고 꿈을 지을 준비를 하는 거지. 멋지다. 꿈을 짓는다? 기다리는 낙도 쏠쏠해. 막 기대되고 그래. 좋겠다. 선생님 다시 보이는데요? 에이, 무슨 아직 못 지어. 퇴직금이라도 받아야 짓지. 돈이 많이 든대. 그렇겠죠. 공연장 짓는 게 장난이겠어요? 아내가 빨리 짓자고 하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지으려고. 언제요? 내년이라도. 아이 태어나면 그 기념으로. 선생님 정말 멋져요. 아내와 아이를 위한 그 마음 짱이야. 짱이야? 아내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안 낳겠다고 했는데 내가 간절히 원해서 낳기로 한 거거든. 뭔가 큰 선물을 해줘야지. 고마워서. 고마워서? 사랑해서가 아니고요. 물론 사랑도 하고 그건 기본이지. 똑똑한 여자야. 현명하고. 애들 데리고 선생님하고 결혼했는데도 그분은 아무런 데미지를 안 겪고 행복하시겠네요. 선생님 같은 분 만나서. 내가 고맙지. 전처 때문에 많이 힘들었거든.
아, 네. 왜 헤어지셨는데요? 별로 말 안 하고 싶은데 내가 이혼당했지. 지영은 공허하게 웃음을 흘렸다. 자신이 생각하기엔 정말 별일 아니었던 여자 관계로 인해 전처와 자신이 둘 다 정신적으로 황폐해졌던 시절이었다. 사람을 좋아하고 술에 약한 자신이 저지른 가오라 변명의 여지가 없었던 일이다. 아내가 조금만 더 자신을 믿고 참아줬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으로 아내와 이혼한 후에도 6개월을 괴로워했던 시절.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거였다. 알았어요. 아픈 기억인가 보네요. 안 물을게요. 한잔 하실래요? 아니야, 다 지난 일인데 뭐 굳이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그러지. 알았다니까요. 진이가 눈을 흘기며 웃었다. 지영은 자고 가겠다고 말한 이상 굳이 술을 안 마실 이유는 없겠다 싶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실하게 결정한 게 아니니까 참을까도 생각했지만 괜히 전처 얘기 때문에 기분이 갑자기 우울해졌다. 겨우 다 깼는데 또 마셔? 맥주 한 잔인데요 뭐. 진이는 대답도 안 듣고 지영의 잔을 끌어당겨 맥주를 따랐다. 반쯤 식은 커피를 한쪽으로 밀쳐두고 맥주잔을 받았다. 진이는 환하게 웃었다. 그래, 그럼 딱 한 잔만 마셔볼까? 과일 많이 드세요. 덜 취하실 거예요. 자, 지나간 날들을 위하여 건배. 좋아요. 전 선생님 파주 공연장을 위하여 건배. 지영은 유쾌한 진이 덕분에 지간 가는 줄 모르고 맥주를 더 시켰다. 사실은 말이야. 지영은 더듬거리며 말을 이었다. 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영을 빤히 쳐다보았다. 진이는 뭐가요? 하는 표정이었다. 아내에게 심한 거짓말을 했어. 무슨 본가에서 자고 간다고. 아내는 지금 내가 본가에 있는 줄 알아. 아버님이 갑자기 부르셔서 양평에 가야 한다고 말하고 나온 거거든. 아, 그래서 양평 갈까 하셨군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거렸다. 여차하면 정말 본가에 들러서 자고 가려고 했어. 저는요? 버리고요? 아니, 꼭 서울 올라가야 한다면 콜택시라도 태워서 보내주든지 우연히 양평에서 만난 옛날 제자라고 인사시키고 본가로 데리고 가려고 했지. 이상하게 생각하시진 않을 것 같아서. 아, 지금이라도 그럼 갈까요? 뭐라고? 이렇게 취해서 비틀대면서? 아, 그렇구나. 나 지금 좀 취했구나. 그럼 오늘 밤새 마실까? 정말요? 저야 신나죠. 24시간 하는 술집 찾아가요, 우리. 녀석, 농담이다, 임마. 그럼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밤새 둘이 노는 거예요? 그런가? 놀긴 뭘. 아, 하남에 내가 존경하는 선배님 사시는데 거기 갈까? 이렇게 늦은 시간에요? 그 선배님은 지금 시간이 늦은 시간이 아니야. 늘 밤부터 새벽까지 글을 쓰시거든. 청타 원고가 계속 밀리니까 끊임없이 작업을 하시더라고. 그렇군요. 그럼 전화해보세요. 그럴까? 근데 제가 너무 취해서 결례가 아닐지 모르겠어요. 괜찮아. 그런 거 다 이해하실 뿐이야. 잠깐. 지영은 휴대전화를 꺼내서 이성혁을 검색했다. 신호가 가는 것을 확인하면서 시간을 보니 10시가 넘고 있었다. 선배님, 한지영입니다. 신호가 5번쯤 가고 난 후 이성혁은 전화를 받았다. 그래. 오랜만이네. 잘 지내셨죠? 그동안 연락 자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야. 바쁜 거 뻔히 아는데 뭐. 선생님도 많이 바쁘시죠? 그러게. 요즘 좀. 지금도 세미나 때문에 고향에 와 있네. 아, 그러세요? 아쉽다. 왜? 무슨 일 있어? 아, 무슨 일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양평이거든요. 선배님 뵈러 하남으로 넘어가려고 했어요. 이런, 오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그러게 말입니다. 혼자야? 어쩌나? 아닙니다. 일행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다음에 또 오면 되죠. 일행이 있어서 다행이긴 하네만. 누구? 나도 아는 사람이야? 아니요. 인사도 시켜드릴 겸 해서 가려고 했습니다. 누군데? 선배님 들으시면 웃으실 텐데. 20년 전 학교 제자입니다. 그래? 같이 왔으면 좋을 뻔했네. 그러게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조만간 뵙도록 할게요. 그래, 그러자고. 잘 올라가고. 네, 선배님도 뵐 때까지 건강하세요. 끊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영은 진이를 향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왜요? 하남에 안 계시고 딴 데 계시는구나? 세미나로 일산 가셨대. 지금 밤인데? 무슨 세미나를 밤에도 한대? 끝나고 사람들 모여서 한잔 하시나 보지. 술 드시고 운전하고 하남 가시나? 아, 대리? 아마 거기서 주무실 거야. 거기 여자 있어. 네? 아, 선배님 따르는 여자 한 명 있어. 작가. 나도 잘 알아. 네. 진이는 의미심장한 표정과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씩 웃었다. 그럼 우린? 우리? 그러게? 이제 나가야 할 것 같아서요. 시간이 벌써. 휴대전화를 보고 시간을 확인한 진이는 지영에게 그만 나갈 것을 재촉했다. 레스토랑 직원들은 하루 일을 마감하고 있었다. 군데군데 몇 개의 테이블에는 아직 손님이 몇 상 있었지만 직원들은 조용히 마무리를 하는 것 같았다. 일어나자. 앉아있을 때는 몰랐는데 일어서니까 진이가 휘청거리면서 길고 하얀 손가락으로 머리를 짚었다. 제법 취한 것 같았다. 지영은 고민스러웠다. 어떻게 해야 할지 금방 답이 나오지 않았다. 휘청거리는 진이를 부축했다. 괜찮아? 어지러워? 네, 좀 많이 마셨나 봐요. 일어서니 확 취하네. 지영은 비틀거리는 진이를 부축하고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다. 바깥 공기는 차가웠지만 신선한 느낌이 들었다. 어디선가 소나무 향기가 날아오는 것 같은 청량감까지 느꼈다. 멀리 불빛들이 많이 보였다. 걸어가기는 먼 거리였다. 그는 괜히 맥주 2잔을 더 마셨다고 후회했다. 알리바이를 위해 본가에 전화도 해야 할 텐데 용이 주도한 아내가 혹시라도 어머님과 통화를 하게 될 때 지나가는 말로 오늘의 일을 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럼 최소한 어머니와 입은 맞춰놔야 할 것 같았다. 진이를 차 안에 앉혀놓고 지영은 담배를 꺼내 물었다. 전화를 꺼내 단축번호 2번을 눌렀다. 신호가 3번쯤 갔을 때 그의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다. 지영이에요. 웬일이냐 이 시간에? 아버진 별일 없으시죠? 별일 있을 게 뭐이깐? 왜? 뭔 일 있어? 아니요. 양평에 일이 있어서 왔다가 집에 들를 상황은 안 되고 해서 전화 드리는 거예요. 양평이라고? 네, 그래도 전화는 드려야겠게. 집에 와서 자고 가면 되겠구나. 지금 그냥 올라갈 거냐? 네? 아니요. 일행들이 있어서 같이. 그래? 그래라 그럼. 조심하고. 어머니, 혹시 나중에라도 애들 엄마한테서 전화 오면 저 집에서 잤다고. 뭐? 어머니는 잠깐 말이 없다가 이내 상황을 파악했는지 말을 이었다. 알았다. 애미가 언제 무시로 전화하든. 암튼 조심해라. 네, 저 아버지가 불러서 내려왔다가 집에서 잔 걸로. 알았으니 걱정 마라. 끊는다. 지영은 한시름 났다는 생각에 한숨이 터져 나왔다. 진이가 차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왜? 추운데 좀 쉬지. 바람을 좀 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 그럼 잠깐 앉을까? 마당에는 나무 벤치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고 작은 가로등이 운치를 더해주었다. 진이는 머리를 지영의 어깨에 기댔다. 저 담배 펴요. 아, 그래? 말하지. 줄까? 스승님 앞이라 죄송해서. 담배는 기호식품이야. 자기 건강 자기가 챙기는 거지. 자,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이는 담배를 받아 물고 켜주는 라이터불을 받았다. 비라도 오려는 걸까요? 하늘이 무겁네. 그쵸? 달도 별도 없고 가로등마저 없었으면 완전 암흑시대 같았을 거예요. 봄비는 그래도 왠지 따뜻하게 내리는 것 같아서 좋아. 곧 여름이 올 거예요. 하기야 요즘은 봄이 거의 없는 것 같아. 겨울 추위 물러가는가 싶으면 곧장 얼마 안 가서 더워지더라고. 다 지구 오염 때문에 그렇지만. 시원해서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다행이다. 좀 더 앉았다가 어디든 가자. 그냥 모텔 같은 곳 가도 되는데 맥주랑 안주 사갖고 가서 오붓하게 마셔요.
지영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모텔을 가자고 말하는 진이를 내려다봤다. 진이가 슬쩍 올려다보면서 짓궂게 웃었다. 놀라셨나 보다. 모텔이면 어때서요? 자고 쉬고 가는 곳 아닌가? 아니, 그게... 선생님 진짜 촌스럽다. 진이는 그의 어깨에서 머리를 떼며 순간적으로 지영의 입술에 자기 입술을 갖다 댔다. 술 냄새가 확 풍겨왔다. 자세는 매우 어색했고 가로등은 너무 밝았다. 지영은 당황스러워서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엉거주춤했다. 사랑해요, 선생님. 진이는 신음처럼 숨을 토해냈다.